그럼 기업사회공헌과 CSV 1주차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사회공헌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도대체 기업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사회공헌은 기업이 하는 사회공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공헌의 분야나 뭐 서비스 지원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이전에 그럼 기업이라는 그 조직체는 무엇인가?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업 사회공헌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가장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업의 목표는, 기업의 목적은, 뭐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은, 특히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시는 이제 학생들은 더 잘 알겠지만 기업이라는 존재가 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존재를 하고 또 기업이 도대체 어떤 생물체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기업은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거죠. 이익을 위해서. 그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조직체가 움직여가는 것이죠. 물론 뭐 법을 어긴다던가 무슨 제도를 파괴한다던가 환경을 뭐 파괴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극대화를 시키는 거는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기업에 위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적법한 절차와 제도 안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기업들은 노력을 한다. 고전적인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나 프리드만도 이윤을 추구할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사회에 제공하는 조직체가 바로 기업이다. 재화 용역을 제공하는데 그 제공하는 목적이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리 조직의 아주 기본적인 그 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고객을 창출하는 조직이다. 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있다 그러면 생산자의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산을 한다는 것,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 재화와 용역을 사용해줄, 소비해줄 소비자와 고객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은 고객을 만들어내는, 고객을 창출하는 그런 조직이다. 피터 드러크는 이제 그 기업을 새로운 고객을 창출하고 고객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다. 고객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하는 조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그 기업이 생산한 재화와 용역이 고객이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 소비를 더 창출하고 그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기업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조직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본 기업과는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과죠. 프리드만은 기업은 오직 하나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는데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기업이 이윤을 창출을 해서 기업이 건전하게 성장을 한다 그러면 고용을 늘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죠. 그런 어떤 사회적 책임을 하는 어떤 기초적인 거에 이윤이 없다 그러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도 맞지만 결국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잘 추구해서 기업이 성장해주는 거, 발전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터 드러커는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창조를 하는 것인데 새로운 가치나 제품을 그 고객이 욕구를 충족할 때까지 충족시킬 때만 이 기업이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업이 새로운 상품이나 새로운 재화, 용역을 창출을 했는데 생산을 했는데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소비가 일어나지 않겠지요. 그 고객이 떠나겠지요. 그러면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이 존재할 수가 없는 도산 위기, 도산을 한다거나 뭐 파산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의 존재 이유는 새로운 가치나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경영학자들은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또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도대체 그러면 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목적, 게 하나밖에 없다, 단일 목적이다, 라고 보는 이제 그 관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그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윤 극대화 원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사회적 목적을 부정하거나 최소화의 의미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책임 이런 거의 확장성보다는 기업은 경제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다. 이윤을 극대화하는 목적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단일 목적론 그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원 목적론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목적을 이제 부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 결국에는 개인과 사회와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것인데 그 이윤 추구라는 것은 기업의 어떤 기본적인 생리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만 사회적 목적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사회적 목적에도 부합하도록 기업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은 이윤 추구의 목적도 있지만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하는 그런 다원 목적론적인 그 입장이 있다는 것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사회적 목적을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 사회에서 필요한 그 재화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은 용역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그 욕구를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 기업의 본연의 어떤 전문적인 기능, 그게 이제 전문적인 기능이 이제 재화 용역을 생산하는 기업의 기능이겠죠. 이런 게 약화될 거고,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인 효율성이 떨어진다. 결국 기업의 이윤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목적은 수행하는 거에 반대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시장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경쟁을 통해서 기업가의 이익 극대에 전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사회 이익을 증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 이익이라는 게 기업이 어떤 이윤을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어떤 형식보다는 경쟁을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도록 하는 노력 자체가 사회의 이익을 전반적으로 증대시키는 거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거다. 이런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권력이 집중되면 다원사회가 붕괴된다.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사회적인 어떤 관계나 사회적인 목적의 그 1차적인 어떤 그 과제를 무게를 두는 것보다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순환을 하는 것이 더 그 기업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기업의 기능, 기업이 왜 존재를 하는지, 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보면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죠.
그러니까 재화와 용역을 어떤 생산한다는 생산자로서의 그 기능이 있고요. 또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기반을 개선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용에 대한 부분,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 기업이 하고 있죠. 또 사회적 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면 그 사회, 국가가 그 어떤 그 GDP도 올라가고 생산성이 올라간다 그러면 부가 이제 향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결국에는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의 이윤을 통해서 또 기업에 취업을 해서 고용이 돼서 일을 하면서 개개인 또는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이 된다는 거고요. 결국에는 개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사회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는 게 이제 기업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 변화라는 것, 시대의 변화라는 것, 또 경제적인 변화, 성장에 대해서 기업은 항상 민감합니다. 트렌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업이 과거에 머물러서 존재를 한다 그러면 기업이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은 항상 사회 변화, 경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지만 그런 변화에 민감하게 능동적으로 이제 대처를 하면서 성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섯 번째로는 기업이 경제 재생산에 필요한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윤이 생겨야지 재생산에 투자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선순환적인 어떤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그 역할에 대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얘기한 것처럼 기업사회공헌을 우린 공부하는데 왜 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사회공헌의 담당자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회공헌을 전공한 사회공헌에 관련된 그 근접한 뭐 사회복지를 전공했다던가 뭐 이런 사회학을 전공 이런 그 전공자들이 기업사회공헌의 담당자로 적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결국 이윤을 추구하는 거에 아주 가장 기준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을 이해하는 사람이 사회공헌적인 어떤 개발이나 아이디어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취업 시장으로 기업 사회공헌 담당자가 되고 싶다,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신다면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사회공헌의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우선은 기업은 어떤 그 생태적인 그런 속성을 가졌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는 것이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반대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 현장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의 자원개발이라고 하죠. 기업의 자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때도 그 기업, 상대방의 그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아이템은 관심이 있겠다. 뭐 기업의 어떤 그 이익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목표에 우리가 같이 함께 그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만 기업이 지원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 기업 사회공헌 활동은 우리가 기업 안에 있든 또 아니면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의 입장에 있든 간에 기업의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거나 그 기부를 요구하는 어떤 그런 방식의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첫 번째 시간에 기업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입장에 있던 간에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기업사회공헌에 관련된 그 과정을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그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자원을 잘 이끌어내고 기업과 공동체적 동반자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정립하는 데 훨씬 더 그 유리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 생각했던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회적인 역할의 사회적인 목적을 추구하자고 하는 학자도 있고 수행하는 거에 반대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업의 사회적인 역할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뭐 어떤 학자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만이 사회적인 역할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이외에 또 그것과 그 포함을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또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버 강좌의 과제는 여러분들의 평가에 반영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어떤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평가에 구애받지 마시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 때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세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